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생활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다. 즉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이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왜 게임주를 다음 주에는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 게임이요. 중국 판호 접수에 청신호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게임은 2017년 그 사드, 사드 이후에 실질적으로 단 2건만 판호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판호라는 거는 중국에서 게임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권인데요. 이 판호가 그동안 막혀 있어서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게임 회사들은 우리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고요. 또 중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게임 쪽을 닫아놓고 있다가 이 3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쪽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게임들이 우리나라의 그 매출 순위 상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했었는데 이제는 한중 지금 우호 협력 관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내년에는 또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자, 26일 날이요. 장 끝나고 장후 장이 끝나고 중국 정부에서 중국 내 퍼블리셔 퍼블리셔는 유통을 하는 업자들 얘기합니다. 이 유통업자들한테 한국 게임 판호 허가, 판호를 허가해 줄 테니 접수를 해라. 이게 지금 현재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간외에서도 게임주들이 1%대, 2%대 상승하는 흐름 정도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아마 시장에서 이벤트를 찾다 보면은 그리고 이슈를 찾다 보면은 이 게임주들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게임주들 대부분 그 게임의 삼성전자인 NC소프트도 조정을 받았고요. 컴투스가 어떻게 보면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힘없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판호가 재개가 나오면서 중국의 게임을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인 회사들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사드 이 배치 이후 지금 최근에 2건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전무했습니다. 거의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자, 2020년 12월에 컴투스 서머너즈워가 1건, 그리고 올해 초 2월에 룸즈 풀리지 않는 퍼즐, 이거는 이제 그 게임이 단순한 게임인데 이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매출로는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뭐 그런 게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막 부각되는 그런 게임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 2건이 일단 풀렸습니다. 그래서 단 2건만 판호허가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머너즈워. 이 게임이 지금 중국의 판호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컴투스의 서머너즈워입니다. 자, 이 판호허가 한알령 해제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판호 허가가 재개가 되면은요,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CF 이런 쪽이 점차 풀리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판호라는 것은 중국에서 서비스 진행을 위한 일종의 허가권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판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국의 시장 규모는요 2조 원 규모입니다. 2위고 40조 원 규모입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 전 세계적으로 1등은 미국이 게임 시장에서 1위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2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게임 시장의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1등, 일본 3위. 이렇게 게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요. 중국의 판호가 막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의
이 게임 진출이 많이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상당 부분 중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게임 회사들이 성장한 계기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 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나 이쪽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파이가 있으면은 중국 시장이 비중이 컸었는데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일본,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 시장 떡하니 이 비중을 이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긴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거나 새로운 기회가 오면은 그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즉 게임주들이 아마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그 특정한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게임주들 관심을 가지시고요. 단순히 게임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판호 허가가 재개가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 한알령 자체가 점차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영화 산업, 그리고 엔터 사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이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자, KBS하고 중국의 중앙방송총국, 여기에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교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머너즈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2,3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게임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까지 게임주가 왜 떨어졌는지, 그동안 이렇게 매출도 좋고 유보율도 3,000%, 10,000%, 20,000% 이런 회사들이 즐비하고 있고 사내 금고에 돈을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있는 이 게임 회사들, 왜 지금 같은 시장,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기에 국채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그러면은 이런 게임 회사들, 현금성 자산이 높은 게임 회사들이 원래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떨어졌냐? 게임 회사 주가들은요 잘 나가다가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일단은 정부,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스마트폰 게임의 셧다운제를 검토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 일반 게임들은 지금 셧다운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6시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도 적용한다. 이거는 모바일 게임은 적용한다. 이건 저도 물음표였습니다. 왜 할까? 물론 이제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은 게임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머리로 먹고 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 게임 쪽, 영화, 엔터 이런 쪽을 성장을 시켜야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게임 산업이 위축이 되겠죠.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게임 산업이 위축이 되면은 많은 외국계 자본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이런 그 작은 또 부실을 또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 유료 콘솔 게임 여기에 원래 셧다운제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산업의 위기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본, 중국 지금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전통 강자였고요. 미국은 콘솔 게임의 강자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이 게임 산업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국산화시키고 자국화시켜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게임 산업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중요한 먹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중간에 문화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 게임 쪽에서 판호허가가 재개가 되면서 일단은 한알령 해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들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한한령이 풀리면은 하나의 또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 엄청 크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꼭 봐야 될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엔터게임, 여행,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호가 가능성이 있는 게임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그 판호가 되고 있는 게임 회사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위메이드, 웹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잠시 뒤에 10시 30분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 외에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만한 그런 게임주들, 그리고 이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쪽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잠시 뒤 10시 30분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 유튜브 채널 박찬홍의 홍TV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테스나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5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5%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종목 테스나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테스나인데, 자, 지금 현재 테스나 같은 경우는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네, 전문 업체인데 지금 IT 섹터의 그 하락이 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하고 소니가 이 CIS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앞으로 이제 후공정 이런 그 테스트 쪽은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각국이 이런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요. 이 IT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면 또 반도체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그 부분이 불량이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공정 업체의 대표 주자인 이 테스나는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1월 27일 날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즉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돈이 그렇게 빠져나간 부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 보시면은 자, 1월 27일 날 여기서 보시면은 12월 말일 날 돈이 좀 들어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1월 27일 날 또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또 위를 돌파하기 위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테스트 물량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큰 자금은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121선 지지,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간은 있지만, 여기에 이격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121선 부근에서 양봉을 뽑아냈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걸 조금 더 보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보니까 비중이 3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 정도, 일단은 5만 원 살짝 이탈을 했는데 5만 원 부분으로 다시 올라선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반등할 때 최근의 흐름상으로는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타기 후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비중 축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네. 테스나가 국민연금이 테스나의 지분을 축소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네, 지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섹터에서 비중을 낮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이면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좋으면은 다시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들 반도체 관련 섹터는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IT 섹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1선 부근이 안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연기금이 비중을 줄이는 부분은 유독 테스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소비 유통 쪽은 오히려 연기금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유통 쪽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네패스요. 네패스 보유 비중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보유 비중은 35,000원이요. 35,000원에 비중은 20%. 20%. 그럼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48,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못 팔고 놔둬버리가.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가있어도 될란지, 안 그러면 뭐, 지금 팔아야 될란지 네. 몰라. 실적도 또 4분기 실적은 안 좋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 지금 실적이 좀 나아지는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상담 예.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구간이신데 48,000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네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아까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테스 쪽에서는 테스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네패스는요, 우리나라에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반도체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어떻게 보면 강소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하고 범핑 쪽의 전문 업체입니다. 범핑은 일단 반도체 크기를 최소화해서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게 이제 범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키징 쪽은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칩이 여러 종류의 그게 있는데 그 크기를 알맞게 기기에 알맞게 만드는 게 또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네패스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네패스는 팔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FOWLP라고 해가지고요. 펜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인데 이게 이제 펜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FOWLP라는 기술 얘기를 하냐? TSMC가 이 기술을 가지고 애플의 AP를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 쪽 부분에 대해서 이 매출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TSMC한테 뺏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추격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할 때 네패스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해서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차량용 반도체 요즘에 뭐 쇼티지가 나고 있고 굉장히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테슬라도 지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여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현대기아차도 공장을 가동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에서 1등 업체가 NXP라는 회사인데 이 NXP에 역시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FOWLP라는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즉
성장성이 높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또 네페스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만 원 부근, 네, 이 4만 원 부근이 살짝 이탈을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탈된 종목들은 단연 그 네페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워낙 코스닥 시장이 워낙 폭락을 했고 코스피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때 이런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500원.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보시면은 35,500원 그리고 39,500원 이 자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더 분할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이어서 추가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마치고 눌림목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턴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페스 일단 보유 유지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간 조정을 마치고 빠르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가온미디어요. 가온미디어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500원 30%입니다. 12,500원이면 혹시 어제장에서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한 3주 전에부터 계속 좀, 예. 3주 정도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가온미디어 매수가가 12,500원이기 때문에 네네. 어제장 종가와 같은 금액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가온미디어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행히 그래도 손실을 안 보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그 눌림목 조정권에 있을 때는요. 제가 그냥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온미디어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냐? 첫 번째로는 그 전국 학교에 또 그 무선 중계망, 무선 중계망 쪽을 이쪽이 그 가온미디어가 하고요. 또 셋톱박스 전문 업체인데 AI를 기반한 이 셋톱박스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 중동 쪽에 또 셋톱박스 수출을 또 하고요. 또 AI 기반으로 또 네트워크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셋톱박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 이쪽 수출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갔고 또 전국 그 무선 그 학교 주변에서 무선 통신망 이런 쪽 네트워크화를 시키고 무선 통신망 이런 쪽 사업을 또 이 가온미디어가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정책 이슈도 있고 또 수출도 앞으로 잘 될 거고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뉴스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호재거리가 있는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12,500원 다행히 지지가 됐고요. 다음 주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든지 수익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수익률을 얼마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최대치보다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수익률이 얼마큼 높냐. 과거 10%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면은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